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 쌤입니다. 자,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34,400포인트 쪽으로 붙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CPI가 목표치 도달을 하면서 이제 뭐 금리 인상 부분은 이제 아예 끝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4%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뭐 금리 인상 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다우지수 긍정적인 모습이고, 다만 최근에 요 박스권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 상단을 돌파할지 저항받고 조금 쉬었다가 한두 번 저항받고 갈지 요 부분 관찰해 보시면 될 거고요. 나스닥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요거 한 번 정도는 쉴 때는 됐어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너무나도 좋죠. 부럽죠. 자, 그런데 우리 코스닥이 사실은 상반기에는 더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닥은 좀 쉬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로 돌아와 봤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이 2650포인트까지 올해 이제 상반기 최소 목표치를 제가 2650포인트, 보통 2650에서 한 2750 정도만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650을 어제 딱 이틀 전에 딱 달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움직인다라고 하면 아직 6월이니까 6월 중순밖에 안 됐으니까 2750 정도 뭐 여기를 조금 더 넘어간다라고 하면 더 좋고요. 이 정도는 달성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는 오늘 아침부터 그 코스닥은 계속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주들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쉬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쉬는 구간을 만드는 과정이 계속 나왔었고, 차익 실현 매물 나왔고, 이제 선물은 계속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위쪽을 막아놨던 콜옵션 오늘 밀리니까 열어주죠.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지수는 밀렸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주식도 사고 선물도 사고 지수만 밀어놓고 콜옵션까지 매수하고 있다.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코스닥은 왜 저렇게 팝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코스닥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냥 매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으면은 2차 전지주에 대한 포지션, 반도체에 대한 포지션, 엔터주에 대한 포지션, 이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전지 포지션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너무 비대해진 거예요. 2차 전지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만큼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이렇게 줄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을 저렇게까지 매도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비중 조절해서 비중을 맞추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는 흐름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주나 이런 쪽이 아니라 2차 전지주가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60만 원을 돌파했다. 이걸 살짝 이탈했는데, 이거 단기 이슈 정도라고 봅니다. 60만 원 다시 회복하면은 좋아지는 모습 당연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80만 원 못 넘어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넘어가면 안 돼요. 못 넘어간다가 아니라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 10만 2천 원대부터 해가지고 82만 원까지 8배가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은 100m 달리기 전력 질주한 다음에 안 쉬고 또 뛰는 게 아니라 8배죠. 이거는 42.195 마라톤을 뛴 다음에 쉬지도 않고 또 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상이 아니라 이건 잘못하면은 목숨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뛰면은 이 주가에 생명의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조금 쉬어줘야 된다.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80만 원 못 넘어가고 밀리는 게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이건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 고션 기업의 이제 미시간주 양극재 공장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조금 이상하다 싶은데 보조금까지 지급을 했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미국 바이든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투자 유치를 하면서 미국 탈중국 시킨다라고 하고 중국에다가 뭐 물건 팔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놓고 나서 정작 지들은 급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국의 기업들의 양극재 공장 설립 승인. 말도 안 되는 조치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방국에 대해서 뒤통수를 세게 때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미국을 뭐 좋아하시던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이 행위 이런 행위만큼 바이든이 너무나도 양아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동네 시정 잡배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계속 말 바꾸기하고 그 우리한테 계속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보니까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물론 저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할 거면은 애초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차별하고 하질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로비를 해서 현대기아차 못 살게 군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죠. 우리나라 기업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에 공장 짓는 거 보조금도 지급 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슬쩍 없던 법안을 갑자기 만들어서 끼워놓고 야치 같은 짓을 예,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분은 굉장히 나쁩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참고하시고요. 뭐 이 흐름만 보면 기술적인 흐름이긴 한데 기분은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뭐 밀릴 자리에서 밀린 거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사실 고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쉬는 거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워낙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지금 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이죠. 그래서 쉬는 게 당연하고 LNF도 마찬가지고 일단 양극재 공장 설립이 승인됐죠. 그 양극재 관련주들이 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10%씩 다 밀렸습니다. LNF,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에코앤드림 좀 생소하실 텐데 이거 E&D가 이름 사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10%씩 싹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침부터 동일산업이랑 뭐 박림,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이 종목들 5종목이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2의 SG 사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이상급등 현상으로 너무 좀 과하게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상적인 흐름의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좋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검토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뭐 그 소금 관련주들, 특히 천일염 관련주들 뭐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음식료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아침부터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죠. 방산주랑 그리고 방산주보다는 사실은 이런 종목들 에너지 관련주 그러니까 GSE,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종목들 있죠. 흥구석유,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음식료 곡물주부터 시작해갖고 뭐 사료주나 이런 음식료 관련주들 이런 쪽이 움직이면은 작년에 전쟁 관련주들 움직였던 그 타이밍이라 그런 움직임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날은 오늘은 지수가 좀 약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아침에 플러스권이었지만 이런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뭐 신송홀딩스를 비롯해서 보라티알이 또 뭐 상한가에 들어가고 뭐 인상가 최근에 너무나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인상가 연속적인 상승에 뭐 풀무원 같은 종목까지 이런 무거운 종목까지도 뭐 장중에 뭐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15% 이상 거의 16%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런 움직임을 보였고 뭐 한탑이나 뭐 우양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뭐 마니커 FNG, 사조대리, 뭐 CJ 시프트, 팜솔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나오면은 좀 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연속된다라기보다는 뭐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은 높다. 그래도 이런 날들은 좀 쉬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코스닥도 좀 쉬어야 되는 구간이었고 코스피는 뭐 올라가도 그만, 뭐 쉬었다가도 그만. 꾸준히 어차피 코스피는 우상향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200 그리고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자, 그동안 BTS를 제외하면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뭐 NCT가 조금 선전하긴 했지만 이제 뭐 세븐틴이나 최근에 이런 뭐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가 걸그룹도 아니고 이제 보이그룹들이 이렇게 차트 1위에 올리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룹들 전성시대를 맞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에서 한알령을 한다?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뭐 네이버에 대해서 뭐 차단을 했다. 뭐 정용화 씨가 이제 뭐 쇼프로나 이런 프로그램 찾고 있는데 자꾸 차단당한다. 한알령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엔터주들 확장되고 실적 좋아지는 거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 거지 중국 시장 뭐 영향은 있어도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했어요. 이미 기존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전에 뭐 봉쇄를 계속 취하고 있었고 리오프닝 된 다음에도 우리나라에다가 뭐 조금 열어주는 척만 했지 적극적으로 뭐 러브콜을 하거나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한알령을 해제하면은
플러스 알파 요인의 실적이 되는 거지. 중국이 저렇게 뭐 한알령이니 뭐니 한다고 해도 이게 엄청난 뭐 절대적인 타격을 입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면 되고, 이거는 좀 쉴만도 한데 꾸준합니다. JYP 같은 경우. 그리고 SM 같은 경우가 이제 상반기에 매각 이슈 이후에 푹 쉬었죠. 그래서 10만원 구간 정도에서는 지지력 받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인데 아직 12만원 돌파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서 박스권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 12만원 넘어가면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고점에서 이제 한참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22,000원 이제 회복되는 모습, 이런 회복되는 이런 모습 보이는 종목들 오늘 좀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브 엔터라든지 뭐 아니면은 FNC 엔터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이긴 했는데, 자 FNC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저항 돌파해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저항을 회복하는 종목들이 이 큐브 엔터 말고도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지금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32,000원 기존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해서 한 42% 정도 올라왔죠,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요 32,000원 이탈해 있는데 여기는 이탈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아래 구간에서는 그래도 모아갈 만하다 했는데 이제 드디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조금 더 붙어줘야 되는데 아직 좀 약한데, 연속적으로 뭐 양봉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양봉이 나오던 아니면 여기서 바로 양봉이 나오던 양봉 세워주면서 거래량을 조금 붙여준다라고 하면 현대로템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좀 이제 상식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상승한 다음에 똑같죠? 상승 N자형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했고요. 기존에도 4만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 구간이었는데 거의 4만원 초위까지 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만원 회복되는 모습, 오늘 거래대금 붙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꼼비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거래대금, 오늘도 거래대금 이렇게 좀씩 붙이는데, 이러면 2만원만 회복해준다라고 하면 강한 모습 보일 수 있다.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을 그린다 해도 이번이 아니어도 다음번이나 다다음번 정도에는 돌파 가능성 한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컴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온 다음에 휴식 취하면서 32,000원 구간에서는 이제 최근에 계속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었죠. 그러면서 37,000원 돌파 시도하는데 돌파는 못했습니다. 오늘 뭐 지수가 약해가지고 못한 것도 있다 보니까 거래대금은 좀 붙기 시작하니까 37,000원 넘어가면서 양봉 하나 더 세워주고 거래량 붙여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이제 관심 있게 볼만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뭐 큐브엔터나 뭐 현대로템, 포스코스틸리온, 꿈비, 미래컴퍼니 이런 종목들 같이 보면서 이제 이런 비슷한 패턴, 비슷한 유형의 차트를 만드는,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확실하게 받고, 그리고 일정 구간, 특정 구간을 저항으로 느끼던 구간을 회복시켜주는, 기존에도 올라왔다가 한번 지지선 받았던 구간이 이 37,000원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탈할 때도 37,000원에서 지지 받는 척하고 이탈했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돌파 못하더라도 한 번, 두 번 건드려서 요 구간 넘어가면서 거래량 붙이면은 좋아진다라는 거.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탈했던 이제 지지선 구간을 회복하면은 이제 요 구간을 다시 지지받을 수 있겠죠. 원래 지지선하고 저항선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밑에 지지선, 이 선의 밑에 있으면, 중요선 밑에 있으면은 이게 뭐다? 저항이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지지선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지선은 이탈하면 저항이 되고, 또 저항선은 돌파하면 다시 지지선이 된다. 계속 요게 앞뒤가 선호가 이제 바뀌면서 중요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조금 쉬었다고 해서 뭐 실망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추세는 이미 정해진 상황이고 코스닥은 좀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2차 전지주 기술적 반등만 노린다라고 했으니까 뭐 기술적으로는 기존에 드렸던 전략 그대로인 것 같아요. 다만 바이든이 너무 괘씸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